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흥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감독 부착 및 지도감독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56세의 화장품 판매원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소급 현기종료 전자감독 5년이 부과된 대상자입니다. 준수사항으로는 23시부터 04시까지의 외출 제한 등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실형 8회와 성범죄 2회 등 총 14회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자감독이 개시되었고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기간이 약 2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는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 만인 2005년 9월에 차량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던 중에 2020년 6월 소급 부착 명령 5년이 결정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개시되었습니다. 처음 출소할 당시에는 서울보관찰소 감독 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 14일 주거지를 이전하여 서울 동부보관찰소에서 대상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부보관찰소에서는 대상자 주거지 등을 12회 불시 방문하여 대면 지도를 실시하였고 통신지도 17회 및 이동경로 점검 18회 등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자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생업 종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훼손 사건 당일인 8월 27일 위반의 경우 0시 14분경에 위반 경보가 발생하여 범죄 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하여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이에 범죄 예방팀은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장치 훼손 이후 조치사항입니다. 8월 27일 17시 31분경 훼손 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112 상황실 및 서울 동부보관찰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 동부보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18시경 훼손 최종 치기주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즉시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예상 은신 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의 직원 등을 배치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특사경 수사 상황입니다. 훼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재 추적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소재를 추적하였고 23시경에 대상자의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하여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과 차적 조회를 통해 경로를 추적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8월 28일 09시경에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으나 09시 18분경 대상자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에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조회,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 추적을 실시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되었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 시행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 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급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었고 이 대상자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치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훼손 초기의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범죄 전력 등의 공유 정보를 확대하며 위치 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준수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 전력과 범죄 수법 등 정적 요인 외에 생업 종사 여부, 준수상 이행 정도 등 동적 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중수상 추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원호와 심리치료 등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감독 준수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준수상 위반죄로 적극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특사경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인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도 약 2,200명이 늘어나서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되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상 위반죄 적용 강화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